네, 안녕하십니까. 천세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정교조 교육에 대해서 좀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또 며칠 후에 또 교육감 선거도 있고 해서 우리 교육의 가장 골치 아픈 주제인 이 정교조 교육에 대해서 여러저런 말이 있는데, 제가 몸으로 겪었고 또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교육학자로서 또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잘 그 독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내가 그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교조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겠지만 한 네 가지로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양파 껍질, 양파 속에 담겨 있는 빨간 독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교조 교육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지만 제일 겉에 보면 굉장히 아주 그 부드러운 말로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아동 중심 교육이라든지 뭐 체형 중심 교육, 흔히 이제 시작할 때 참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권위주의적 교육 그런 것이 아닌 아주 아름다운 말들로 포장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제 교육 그 이론적으로 말하면 진보주의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존 듀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교육학자가 20세기에 세계 교육을 크게 자리 잡아 놓은 그런 학문적 조류입니다. 진보주의 교육이라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와 건국 이후에 한국의 새교육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됐어요. 이건 마치 그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전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그 일종의 세계적인 패러다임이고 아주 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제 그게 일종의 노망이고 가야 될 길이죠. 정교조도 사실 시작할 때는 교육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교육 민주화를 얘기할 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질서 같은 거를 이제 공격하고 아니면 비판하고 아니면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저 역시 그 당시 젊은 시절에 상당히 아주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 동조하고 또 공부하고 학부모들과 얘기하고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면, 껍질을 까고 들어가 보면은 안에 아주 독성들이 조금씩 발견됩니다. 아마 첫 번째 쉽게 우리 국민들하고 우리 학부모들하고 아니면 우리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장면이 이른바 평준화 문제입니다. 평준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또 꼭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세상 나가서 잘 사나요? 그리고 교육은 격차가 없어야죠. 뭐 우리나라 교육 헌법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교육의 기회균등 역사 같은 것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건 아주 교육 정책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될 제1정책이고, 사실 대한민국 교육이 전 세계에서 큰 성공을 할 때 저기 뭐 시골에서부터서 제가 나온 그 낙도에서까지 이르기까지 교육의 기회가 아주 골고루게 분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장점이기도 하고 기적의 비밀이기도 한 이 평등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획일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전체주의적이고, 또 요즘 이제 정교조 교육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거의 뭐 독재적인, 교육 독재적인 뭐 그런 이제 얘기까지. 그래서 평준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 교육을 이제 그 옥죄고 있는 주장입니다. 한 대표적인 예로 보면 이제 그 기초학력 시험을 반대하는 이런 거죠. 연전에 뭐 일제고사 반대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평준화를 안 하면은 굉장히 뭐가 교육이 크게 문제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어쨌든 간에 이 정교조를 중심으로 한 정교조 교육이라고 할 때 이 평준화가 굉장히 타협할 수 없는 아이디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말이죠. 깊이 들어가면 이게 묘하게도 이제 우리 사회 전체적인 역사 문제하고 연결돼서 반대한민국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체제적으로 반자유민주주의적인,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요즘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우리 민족끼리 폐쇄적 민족주의, 이렇게 되면서 교육을 굉장히 그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안으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게 연결됩니다. 아주 그 탄력성도 없어지고 아이들에게 희망도 사라지고 뭐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자유도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겉에 좀 부드러워 보이는 껍질들을 진짜 안에서 조정하고 있는 핵이 있어 보여요. 그게 다 까놓고 보면 그게 막스주의 혹은 공산주의적 세계관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교조도 사실은 이제 좋은 말로 말하면 교육 민주화로 시작됐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했지만은 그것들을 그 내면에서 주동하고 있는 그 본질적 구조는 분명히 막시즘적, 공산주의적 혹은 사회주의적 세계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 교육의 좌파와 우파 사이에 이념적 그 분쟁으로 지금 빠져들었다. 그리고 교육감이 뭐 전부 친정교조적으로 전부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는 이걸 어떻게든 간에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게 좋은 줄 알았던 정교조 교육이 결국은 알고 봤더니 막시즘과 공산주의적 세계관에 갇혀 있는 대단히 반교육적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모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온 이야기죠. 사실은 이제 이것이 진보 교육과 보수 교육 간의 이제 논쟁인데요. 보통 이제 교육에서는 한편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선생님과 부모님은 굉장히 전통적 질서를 잘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 질서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 질서가 전통적 질서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잘못된 것을 극복하고 자기 나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또 진보의 가장 진보적인 그런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모순적인 이 두 구조가 섞여 있는,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영역이기도 하고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교육 전문가들의 생각이죠. 우리 그 동양의 전통적 용어 중에 교육은 마지막에 그 궁극적 그 모습이 청출어람한다. 그러니까 이 쪽빛이라고 하는 이 청색이 푸른빛은 원래 남빛으로부터서 나왔다.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는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이걸 이제 교육적 가치에서 흔히 진보주의 교육 혹은 보수주의 교육 이렇게 둘로 되어 있고 이게 서로 말하자면 균형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에서는 흔히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내보낼 때 우리 아이가 집안에서는 좀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엄격하게 키우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그 사랑의 매로 엄격하게 기초교육을 시키고 인성교육을 시키면 그것이 그 아이가 이제 훗날 자랄 때 자양분이 되고 미래를 개척하는 이제 기틀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보수주의적 가치와 진보주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늘 이제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제 그 뭐라고 양쪽의 진동 가운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또 잃기도 하고 다시 또 균형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이제 해방 또 건국 뭐 전쟁 산업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어려울 때 굉장히 보수적 가치로 이제 교육을 해오다가 80년대 이제 90년대 이제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진보적 가치가 너무 말하자면 줄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참교육이라고 나왔는데 이때 이제 정교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진보 교육의 기생충처럼 태어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묘한 이제 그 엇박자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듣기로는 진보 교육을 이제 강조했는데요. 이제 그 진보 교육이 지나가면 이제 진보가 더 이상 희망이 아니고 절망으로 이제 내닫는 이제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은 한쪽에서는 진보를 통해서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건데 그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전통, 역사적인 전통, 또 인류의 전통,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것들에 학생들이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본적인 걸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서 늘 세상에 대한 예의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하면서 자기가 나아갈 희망과 발전의 어떤 그 꿈을 갖는 것이 교육의 한 것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진보라는 이름으로 정교조가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실상 사회를 거의 교육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해체시키고 심지어는 뭐 가족 내에서까지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사회 안에서는 어른과 그 젊은이들 간에, 심지어는 뭐 회사에서는 뭐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뭐 마찬가지로 또 공직기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질서, 계층적 위아래,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무정부주의 상태로 넘어가는, 아주 완전히 극단적인 무질서 상태로 넘어가 버려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공산주의 사회나 아니면 사회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적인 현상들, 계급투쟁이 아주 심해지고, 말하여 혁명적으로 파괴하라, 공동체는 다 낡은 것들이니까 전부 분열돼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교육적 가치로 남아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퇴행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퇴행적인 행동들은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한 10여 년, 한 20년 전부터서 이제 우리 정교조 교육이 우리 교육에 조금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 한 30년 정도 됐다고 봤을 때, 30년이 반에서 한 15년 좀 지나던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예컨대 우리나라 모든 문화 코드들이 뭐 고전적인 질서, 교양적 질서,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막 한다, 혹은 나쁘게 한다, 혹은 좀 모든 권위를 좀 해체한다. 이게 뭐 그게 좀 뭔가 좀 폼나는 일, 이렇게 하면서 뭐 TV의 모든 온갖 종류의 엔터테인 프로그램들도 보는 것으로 아이들이 전부 거기에 이제 열광을 해버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선생님의 고상한 말씀이라든지 책에 있는 거룩한 말씀 같은 건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뭐 그냥 우리가 한번 뭐 히피들처럼 다 발가벗고 한번 신나게 놀아 제껴보는 것이 마치 세상의 근본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더 멋있는 것처럼, 그래야 마치 뭐 신인류이고 뭐 신지식인이고 뭐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현재 상태는 어떠하냐?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의 상태는 어떠하냐? 정교조 교육에서 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재 교육을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크게 봤을 때 한 3가지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요. 첫째로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최후의 도구, 정말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때 우리가 돌도끼를 사용했던 것 같은 그런 필수적 도구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한 것을 평가하는 학력평가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일제고사 파동 때 무너지고, 최근에는 자유학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학력평가가 무너져 버리고 나면 학교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교와 선생님들이 사실은 내가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수업에 대한 책무성을 사실상 포기하는 상태로 이르게 됩니다.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대부분의 아이들의 기초학력 결손으로 나아갑니다. 요즘 그래도 한 10여 년 전에는 공부를 좀 잘 못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분수의 덧배성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사칙 연산이 안 돼요. 사칙 연산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제가 절반이라고 하면 좀 심하지만, 아마도 내가 그냥 30~40%가 되면요, 영어책이 안 읽어집니다. 모르셨죠? 진짜 그렇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 어려움을 뚫고 일제고사라고 하는 잘못된 이름이지만 기초학력 평가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봤어요. 봤더니 기초학력 미달이 어떤 도에서는 두 자리 수가 나왔어요. 8%, 9%, 12%, 11%. 깜짝 놀랐죠. 그리고 한 1년 되니까 이제 그게 좀 줄어들어서 8 내지 뭐 3%, 그 다음에 2%, 1%까지 쭉 줄어들다가 결국은 이제 그 정교조 교사들의 그 극악한 이제 반대에 무립쓰고 후퇴를 했어요. 후퇴를 하더니만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어지고 말았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가고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있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 결과 자체를 내놓질 않아요. 정말 놀랄 것은 요번에 뭐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에 나온 이제 박선영 교육감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는 교육학자로서의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기초학력의 기초 그 커트라인이 몇 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네. 그게 말이에요. 그래도 60점이 가거든요. 수미양가의 가가 60점이고 과락이 40점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초학력 커트라인은 20점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찍어도 안 되는 점수가 20점이에요. 야, 근데 이 20점이라고 하는 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 40점이나 한 60점쯤 올려놓으면요. 아마 교육부 장관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실을, 현실을 모르면 앞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학력평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진짜 서민들 자제들입니다. 학원 가서도 복구할 수 없는 서민들 자제들입니다. 정교조 교육이 한 30년 지나고 났더니 이제서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게 참교육이라든지 진보주의 교육이라든지 무슨 체험 중심 교육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막스주의적 아니면 북한 공산 정권에서는 하고 있는 계급혁명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계급혁명 교육이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공부 못하는 건 내 때문이 아니고 저 나쁜 부자들 때문에 아니면 저 나쁜 그 권력자들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내가 아닌 어떤 사회 구조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들 미래 사람들에게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그냥 해체시켜 버린 거예요. 역사와 사회 자체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제가 어려서 교육학을 처음 시작할 때 남한에도 교육학이 있고 북한에도 교육학이 있는데 북한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북한도 열심히 교육해서 헌법에 교육도 있는데 그게 왜 교육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북한 교육 헌법의 제1조에 이렇게 나오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교육의 제1목표는 공산주의 혁명 일꾼을 길러내는데 투사를 길러내는 데 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폭사회에서 교육은 있는 거죠. 예. 사람을 패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육은 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인 것이지 잘하는 것을 무조건 싸움을 잘하는 것을 가르치는 건 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교육의 본질적 인류 역사의 본질적 가치를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해체시켜버리는 것이 이 위험한 정교조 교육의 독인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을 또한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이걸 몰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몰역사.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됐고 인류 세계에 위대한 기적을 이뤘던 것은 정말 홍익인간 정신의 그 근거에서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서 세계 인류 공용에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편 정신을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게 됐고 그 결과로 세계에 빛나는 업적을 이룬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저는 정교조 교육의 아주 독 중의 독이다. 이건 반드시 도려내야 될 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교조 교육을 그냥 막연히 진보주의 교육 혹은 뭐 체험 중심, 아동 중심 교육 혹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사실은 양의
그 껍질을 입은 아주 사나운 여우 같은 놈이다. 양두구육이다. 이건 반드시 도려내야 될 대한민국의 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